투자 잘하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30대 초반, 모니터 6개, 날카로운 눈빛, 0.1초 단위 매매. 뭔가 있어 보이는 그 사람. 근데 역사가 이야기하는 건 좀 다릅니다. 워런 버핏 94세, 찰리 먼거 향년 99세, 앙드레 코스톨라니 향년 93세. 주식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 대부분 오래 살았고 오래 버텼습니다. 사업은 젊어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 30대 엑시 드물지만 있죠. 근데 투자는 다릅니다. 기록을 보면 진짜 수익은 대부분 중년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버핏의 자산 중 97%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30대에 이미 전설이었던 그가 실제 부의 거의 전부를 쌓은 건 우리가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 이후였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꽤 명확한 이유가 3가지 있습니다. 2023년 글로벌 자산운용사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미국 주식형 펀드 매니저의 92.2%가 10년 동안 S&P 500 인덱스를 이기지 못했다. 92%, 거의 전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이비리그 출신, 수십 개의 자격증, 수백 개의 리포트를 매주 읽는 사람들입니다. 연봉이 수십억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바보 인덱스한테 집니다. 왜일까요? 투자 공부 어떻게 하세요? 재무제표, PER, 차트 분석, 지지선, 저항선. 틀린 공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지식들은 수익률과 생각보다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진짜 수익을 결정하는 건 언제 사고 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에 훨씬 가깝습니다. 잠깐,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뉴스에서 연일 경제 대공황 이야기가 나왔죠. 그때 갖고 있던 주식 파신 분? 또는 사려다가 무서워서 못 사신 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판단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때 정보만 보면 팔거나 망설이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1년 후 시장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손실을 본 게 아닙니다. 버티는 힘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2021년 삼성전자, 고점에서 사신 분들 많으시죠? 이후 5년 가까이 내리막이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있죠? 국장 탈출은 지능순. 지금 삼성전자가 나쁜 회사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견디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잘못된 종목을 잘못된 이유로 사서 버티는 건 그냥 손실입니다. 버티는 힘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과 결합될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그 본질을 보는 눈은 어디서 올까요? 수십 년의 세상 경험입니다. 시장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요. 2021년 밈 주식 열풍 기억하시나요? 게임스탑, AMC, 레딧 커뮤니티가 집단으로 공매도 세력에 맞서 주가를 수백 퍼센트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이때 전 재산을 레버리지로 넣었다가 정점 직후에 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20대에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무서울 게 없었던 거예요. 잃어도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투자에서 전 재산을 잃으면 다시 시작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복리는 원금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씨, 27살, 미혼, 원룸. 잃을 게 별로 없고 몸이 가볍습니다. B씨, 45살, 대출, 자녀 둘.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직관적으로는 A씨가 유리할 것 같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10년 후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씨에게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인생 한방이라며 레버리지를 씁니다. 알트코인에 올인합니다. 한번 크게 미끄러지면 시장에서 퇴장입니다. 퇴장당하면 복리도 회복도 없습니다. B씨는요, 무리한 베팅을 하려다가도 현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둘째 학원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축복입니다. 투자로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인 무리한 베팅을 현실이 강제로 막아주는 거니까요. 잠깐,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저 지금 B씨 상황인데 투자할 돈 자체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현실도 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투자 금액이 적다는 건 잃어도 시장에서 퇴장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액으로 시장의 리듬을 몸에 익히면서 멘탈을 훈련하는 시간, 이게 나중에 목돈이 생겼을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버핏이 처음 투자를 시작한 건 11살이었습니다. 금액은 단돈 38달러였어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장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합니다. 당시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 전 세계 금융 시스템 붕괴 위기, 이번엔 다르다. S&P 500은 고점 대비 57% 폭락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이때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시장은 전고점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때 버텼던 사람은 자산이 2배가 됐고 팔고 나간 사람은 회복을 구경만 했습니다. 살면서 이제 진짜 끝났다 싶었던 순간 있으시죠? 사업이 무너지거나 오래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거나 그때는 정말 끝인 것 같았을 겁니다. 내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지나갔습니다. 주식 폭락장도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뉴스는 세상이 끝날 것처럼 보도합니다. 이 공포는 진짜입니다. 수치로 보이는 손실은 진짜 내 돈이니까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게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닥 근처에서 팔아버립니다. 반면 한 번 이상 무너지고 다시 일어선 사람은 압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이.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문장을 책에서 읽은 사람과 실제 인생에서 겪어본 사람은 다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차이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그냥 무조건 안 팔면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단순합니다. 근데 단순한 걸 실제로 실행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2020년 코로나 폭락 때 머리로는 역사적으로 시장은 항상 회복했다는 걸 알았던 사람도 팔았습니다. 왜요? 몸이 따라가지 못했으니까요.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힘, 그게 지식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를 끄고 본업으로 돌아가고 묵묵히 버팁니다. 시장이 회복될 때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투자에서 진짜 작동하는 3가지. 첫째, 틀려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 둘째, 무리한 선택을 막아주는 현실의 제약. 셋째, 폭락장에서도 쫄지 않는 인생 짬밥. 이 3가지는 강의실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쌓여야 생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투자는 이제부터가 전성기입니다. Breathe out. I was running way too fast, trying to